이번 시간에는 키르요프 법칙과 RC 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키르요프 법칙은 두 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법칙부터 봅시다. 자, 분기점의 법칙. 자,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자, 분기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분기점으로 10만큼의 전류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갈라지면서 전류가 나눠지겠죠. 그죠? 그래서 나눠진 전류를 더하면 10이 된다. 그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말이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분기점의 법칙의 정의를 보면은 모든 분기점에서 전류의 합은 0이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분기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를 붙여요. 자, 그러면은 한번 써볼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씁시다. I1, 그쵸? 이게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 I1. 그 다음에 I2하고 I3는 나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2. 그 다음에 I3도 나가니까 마이너스 I3. 이게 이제 좌변이에요. 전류를 다 더하면, 분기점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를 다 더하면, 여기 밑에 정션이라고 써있죠. 정션. 그죠? 우리 고속도로나 무슨 이렇게 국도든 고속국도 같은 곳 가다 보면은 무슨 JC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갈래길이라는 얘기예요. 갈래길. 정션. JC가 정션이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좌변에 이렇게 다 더하면 이게 0이다 그런 뜻이에요. 0이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두 개를 우측으로 이항하면은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 두 개를 합한 것과 같다. 아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탁,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법칙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리의 법칙을 봅시다. 자, 고리의 법칙은 여기 정의를 일단 봅시다. 모든 닫힌 회로에서 각 소자를 지날 때 전위차의 합은 0이다. 소자라는 거는 이제 저항이나 축전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회로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간단한 회로를 한번 그려봅시다. 배터리가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저항이 있고 다시 이제 배터리로 들어오는 경우를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 배터리의 마이너스 부분과 여기 플러스 부분, 여기 전위차가 델타 V죠, 그죠? 전위차를 델타 V로 나타내죠. 그래서 뭐 12V 배터리다 그러면 전위차가 12V, 그렇죠? 여기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 12V가 될 것이고, 왼쪽을 기준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12V가 될 것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항을 통과할 때도 저항을 통과하기 전의 전위차와 저항을 통과하고 난 후에 전위가 있을 거예요. 그죠?
통과하기 전에 전위, 통과하고 난 후에 전위. 그러면은 요 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저항을 통과하면 전위가 내려가요. 배터리,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시계 방향으로. 배터리를 통과하면서 전위가 올라가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죠? 그래서 델타 V 이렇게 올라가고, 배터리니까 B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저항을 통과하면서는 전위가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델타 V R이라고 씁시다. 자, 그래서 모든 닫힌 회로에서 각 소자를 지날 때 전위차의 합. 각 소자. 소자 이거 두 개죠. 배터리하고 정하고. 요 두 개의 합은 0이다. 그런 얘기죠. 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걸 이렇게 이항시켜서 보면은, 이항시키면은 어때요? 배터리에서의 전위차와 저항에서의 전위차가 같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델타 VR은 사실, 여기 표시한 곳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델타 VR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제 플러스로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전위차라 그러면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 플러스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배터리 전압이 저항에서의 전압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저항이 두 개면 여기 저항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더 있어. 그러면은 델타 V는 배터리 델타 V 배터리 왼쪽에다 쓸게요. 델타 V 배터리는 델타 VR1 첫 번째죠. 더하기 델타 VR2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키르호프 법칙에서 키르호프 법칙 중에 하나인 고리의 법칙은 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색깔을 바꿔서 요 점에서 이제 출발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지만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면서 이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전위를 보기 위해서. 근데 전위를 보는데 무슨 전위를 보냐면은 요 점과 또 같은 점의 전위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럼 같은 점의 전위 차는 차이가 없죠? 같으니까.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전위차를 구하기 위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같은 점으로 돌아오면은 0이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식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써보면은, 요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써보면은, 여기서 이제 출발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저항을 통과할 때는 어때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델타 V R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는 배터리를 만나서 배터리도 이게 점프해서
이제 여기 도착 지점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는 어때? 전위가 올라가니까 플러스 델타 V 배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뺑 돌면 0이다. 전위차가 없겠죠, 그렇죠? 0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가 똑같죠, 이거랑. 그죠? 건전지에서 배터리에서 올라간 전위는 저항에서 내려간 전위와 같다. 그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 배터리 전압과 저항의 전압이 같다. 이걸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압이 요 저항에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저항이 두 개면 양쪽 저항에 나누어서 걸린다.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적용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봅시다. 자, 고리의 법칙에서 이제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돌 때 부호의 규정을 봅시다. 자, 전류의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전류의 방향으로 저항을 지날 때는 보통 전류는 이제 여기다 표기해요. 보통 이렇게 전류의 방향으로 저항을 지날 경우 전하는 저항의 높은 전위로부터 낮은 전위로 지나가므로 저항에서의 전위차는 마이너스이다. 그 마이너스 델타 V라는 얘기죠. 그죠? 이때 델타 V는 이제 크기고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델타 V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I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류 방향으로 이게 적분을 할 때 저항을 통과하면은 마이너스 IR. 델타 V는 IR, 이 오음의 법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류가 만약에 이쪽 방향이에요, 거꾸로. 그러면은 적분이 이제 이쪽으로 할 때, 적분을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적분을 다른 색깔로 할까? 파란색. 적분을 이제 이쪽으로 해요, 이쪽으로 할 때는 전류의 역방향으로 할 때는 저항을 통과하면서 전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예를 들려면은 떨어지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항을 통과할 때는 이제 폭포에서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전위가 낮아지지만 거꾸로 거슬러 이제 물이 올라가면은 그 높은 곳으로 가니까 전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저항을 지날 때는 저항에서의 전위차는 플러스 IR이다. 그래서 이 플러스 IR. 그다음에 여기 배터리가 있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는 어때요? 플러스 값이 되고 전위차 또는 기전력 또는 전압
전압 플러스가, 그러니까 전이차는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거꾸로 갈 때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죠. 배터리 플러스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자, 이거는 마지막 거 두 개는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 위에 거 두 개 요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키르호프 법칙 적용할 때. 자, 그래서 보통 키르호프 문제 보면은 전류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키르호프 법칙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배터리가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만약에 12V다. 그럼 여기는 뭐 6V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전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V1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똑같아요. 그 I2 그다음에 요 가운데 있죠. 이거는 I1과도 다르고 I2도 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I3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은 요 I1, I2, I3 요 세 개를 알려면 이 키르호프의 법칙, 요 분기점의 법칙하고 요 고리 법칙 이것들을 합해서 방정식이 3개 이상이 필요해요. 3개 이상. 그래야지 I1, I2, I3 요 미지수 3개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특히 키르호프 법칙은 예제를 안 풀어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는 뭐 알 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알기가 대부분의 경우 와닿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모든 전류를 구하시오. 자, 이름을 이제 정했죠. 어떻게 정했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죠. 여기서부터 한 바퀴 뺑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여기까지. 요게 C예요. C. 이게 뭘 써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 C예요. C. C를 좀 크게 잘 써보자. C. 이거 말고 펜으로 이렇게 C. 자, 그래서 B에서 C까지는 전류가 다 똑같다. 그래서 I2죠, 그죠? 여기 I2.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각형 C부터 CD, 응? C부터 CD 여기 A, B까지도 전류가 다 같아서 이름을 I3로 이제 정했어요. I3로. 그다음에 아까 예를 들었던 것 같이 요 가운데 요거는 I2도 아니고 I3도 아니고 다른 그런 전류겠죠. 그래서 이걸 I1으로 이름을 붙여요. 자,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도 아무렇게나 정해도 돼요. 처음에. 그래서 만약에 전류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정했는데 전류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실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왼쪽.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정해놓은 방향은 I2는 오른쪽이고 I1도 오른쪽, 그 다음에 I3는 왼쪽으로 흐르죠. 그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I2도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I1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 여기 C점에서 분기점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들어오는 거는 플러스고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쵸? 자, 그래서 플러스 I1 더하기 플러스 I2 아니 플러스 더하기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플러스 I1 플러스 I2 그 다음에 I3는 나가니까 마이너스 I3 그죠? 그래서 I1 플러스 I2 마이너스 I3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0이다. 이게 분기점의 법칙이죠. 그죠? 일단 직관적으로 쉽게 보면은 I1, I2가 들어와서 I3가 나가니까 I1, I2와 I1 더하기 I2는 I3와 같다. 자, 이게 하나의 방정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고리법칙. 고리법칙은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고리법칙을 한 바퀴 돌면서 방정식 하나를 얻게 돼요. 왜냐면 이게 더하기 뭐 빼기는 0 하고 이게 방정식 하나. 그다음에 요 위에 사각형 돌렸으니까 그다음에 밑에 사각형도 한 바퀴 돌리면서 또 두 번째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 방정식 하나 더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크게 돌아서 이렇게 크게 돌아서 이렇게 시계 방향 해도 되고 반시계 방향 되고 맘대로예요. 이렇게 크게 도는 거 하나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지수가 3개죠. 그죠? I1, 2, 3 이렇게 3개. 그래서 방정식이 3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분기점 하나,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시계 방향 둘, 그 다음에 밑에 시계 방향 이렇게 밑에 시계 방향 밑에 거 3개 이것만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이 크게 돌아서 적분하는 고리 법칙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A, B, C, D, A가 어디야? 여기가 A죠, 그죠? A, B, C, D, A, 그죠? 요 밑에 거죠, 밑에 거. 밑에 박스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그죠? 자,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B에서 출발하면 되겠죠, 그죠? B. A에서 출발했네. 근데 사실 A에서 출발하나 B에서 출발하나 차이가 없죠, 그죠? 자, A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오게 계획을 세우면은 자, A에서 B 가면서 뭐 아무 전이차도 없죠, 그죠? 도체인데 뭐 전이가 똑같지. 자, 그다음에 B에서 배터리를 건너뛰면서 플러스 10V가 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10. 그다음에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데 적분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고리 법칙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데 전류의 방향과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을 통과하면서 전위차가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래서 델타 V는 IR 해서 I1 곱하기 6옴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6i1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저항이 또 나왔어요. 이것도 전류 방향이죠, 그죠? 전류 방향. 그래서 델타 V는 IR 해서 I3 곱하기 2, 그죠? 또는 2 곱하기 I3, 2 곱하기 I3. 근데 이제 전류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2 곱하기 I3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전위차가 없으니까 0. 그래서 방정식 하나. 그다음에 BEFC B 여기죠? B 여기 B E F C B 그 위에 이제 사각형을 도는 거죠. B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다 보면 저항이 있죠. 그다음에 전류의 방향과 똑같죠, 그렇죠? 전류의 방향도 시계 방향이고 지금 적분도 시계 방향으로 하고. 자, 그러면 델타 V는 IR 그래서 4옴 곱하기 I2 그죠? 4 곱하기 I2. 근데 이제 전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4i2 마이너스 4i2. 그 다음에는 배터리인데 이번에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로 거꾸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4V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4V.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죠. F가도 아무 일도 없고 C 갈 때까지도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6ohm을 넘게 돼요. 넘는데 이게 전류는 오른쪽인데 지금 뭐 고리법칙 적용하면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I1은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자, 그러니까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델타 V는 플러스 6i1, 그죠? 6i1. 자, 그래서 세 번째 6V i1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게 나타났죠, 그죠? 이것도 자, 이거는 전류의 방향이든 전류의 방향이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배터리의 높은 전위와 낮은 전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순방향으로 뭐 전류 방향으로 적분을 하든 반대로 적분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이 무조건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가니까 마이너스 10V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0V는 0. 한 바퀴 돌았으니까 B점까지. B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났죠. 이게 0이다. 방정식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방정식을 다시 써주면 뭐 다른 건 다 그냥 그대로인데 여기 마이너스 14V하고 마이너스 10V를 그냥 이렇게 합한 거야,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i1 곱하기 6i1 빼기 4i2는 0.
자, 그래서 세 번째 방정식을 요걸로 바꿨어요. 요거는 이제 빼고. 자, 그래서 요 세 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연립해서 풀면, 연립 방정식 풀 줄 알죠? 뭐, 이걸,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이제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I2하고 I3가 답이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I2의 방향을 애초에 처음에 오른쪽으로 정했는데 그게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왼쪽으로다. 전류 방향. 그냥 또 뭐가 또 마이너스, 그죠? I3도 잘못 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I3가 원래, 이거. I3가 원래 왼쪽이었죠. 근데 사실은 오른쪽으로 흐르더라. 오른쪽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자, 키르호프 법칙까지 여기까지 1차 C로 하고 1차 C 여기서 1차 C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